정치에 있어서 큰 문제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정운영 체계가 점점 잘못된다고 슬쩍 보여드리면 그야말로 고장난 자동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정운영 체계가 고장이 났다는 그 고장난 자동차 속에서 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 됩니다. 집권하면 집권 초기에 전부 인기가 좀 올라갔다가 말년이 되면 전부 역대 대통령들이 다 만신차이가 돼서 청와대를 떠나야 됩니다. 국회의원으로 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 되셔서 될 때 영입할 때 그럴듯한 인물들이고 다 괜찮은 인물들이 4년 국회의원을 하고 나면은 국민들로부터 전부 지탄을 받고 몹쓸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이거는 결국 어딘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대통령이 다 실패를 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어디가 뭔가 잘못되고 잘못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장난 자동차라고 근데 이 자동차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운전하면 잘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다 만신창이가 있습니다. 타보고서야 이 자동차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다들 누가 뭐라고 그러는가 왜 누가 대통령 하라고 했다 누가 집권하라고 했다 이런 거죠. 결국은 그 돌고 도는 문제가 계속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됐느냐 예를 들자면 그야말로 국민의 뜻을 갖다 왜곡하는 어떤 지금 현재의 아주 소선거 구제라 또 그렇지 않으면 국회만 하더라도 사실상은 권력 분산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를 잘 발전시켜서 중앙정부의 로드를 지방이 좀 분산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져요. 그 속에서 모든 권한은 국회가 다 쥐고 있고 대통령이 다 쥐고 있고 그래서 어떤 종적인 빌권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같으면은 전문가위원회라든가 또 아니면 이익집단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조합주의적인 위원회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자들의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구라든가 이런 데 맡겨야 될 권한을 전부 국회와 대통령이 가지고 결국 그것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결국 이것도 공부를 못하고 서로 욕망합니다. 이런 국정운영 체계를 가지고 앞으로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국정운영 체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차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 길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가야 할 길, 다뤄야 할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3년 전, 5년 전부터 아니면 제가 정부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고 철강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 특히 조선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철강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어떤 칼럼을 썼는가 하면 대통령이 뭘 해주겠다고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양보와 인내를 요청할 때 왜 그러냐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대하지 않으면 강화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손을 대면 국민이 고통스러워지니까 국민에게 고통과 양보를 인내하는 대통령이 돼야지 뭘 해주겠다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바로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하게 따르겠고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에 뭘 했습니까? 경제정책이라는 게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똑같이 산업정책은 거의 어디로 가버렸는지 길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주로 보면 거시경제나 아니면 부동산 정책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하다가 지금 와서야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길을 잃고 있고
그래서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는 가지 않아야 될 길, 가야 될 길은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지금 가는 이런 현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금 이 폐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 구도 속에서 서로가 제로섬 게임을 하면서 남만 비방하면은 가서 덕을 보는 이런 체제 속에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기존의 이런 제로섬 게임적인 양당 체제는 어떻게 하든지 좀 붕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되겠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3당을 만든다는 것이 거의 혁명적인 일인데 국민들이 분명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양당에 대한 실망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체제에 대한 희망과 이걸 담아서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말씀드린 이 두 문제에 정말 청착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는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길을 찾아서 가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개의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흔히 제3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쪽 저쪽이 어떤 입장이 있는가를 보고 이쪽을 도와주고 저쪽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은 이 두 당이 워낙에 잘못된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제3당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 새로운 그림을 내놓고 그러니까 어느 쪽 한쪽을 같이 갖다 이쪽을 찬성해주고 또 저쪽을 찬성해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 자동차를 고치는 문제와 길을 찾는 문제 이 두 가지에서 새로운 나름의 확실한 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양당을 오히려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존의 두 당은 상당 기간 동안 재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크냐?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제1당은 상당한 내부 문제로 몸살할 가능성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제2당은 지금 이제 더민주당이 제1당이 됐죠. 그런 내부가 1당이나 2당이나 내부 갈등의 문제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에 보면은 더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을 내기가 숫자는 어려운 숫자는 많고 스펙트럼은 넓고 어떤 길을 제대로 찾아서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적은 당이 어려운 숫자가 적은 당이 이럴 때는 오히려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정말 천착을 해서 국민이 원하는 안을 내놓고 두 당을 제대로 유도할 수 있고 또 끌고 갈 수 있을 때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성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약간 이슈가 됐습니다만 그 대통령 선거 이야기는 당분간 그렇게 깊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지는 것은 나중에 일을 잘해서 이기고 지고 해야지 지금 벌써 이기고 지고의 문제 무슨 결선 투표나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연합 정권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우리의 잘못된 이 국정운영 체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잃어버린 길을 어떻게 다시 찾아갈 것이고 이 문제에 천착을 하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고 그것이 국민과 함께 다시 승리하는 그런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곳곳에서 많은 시비가 걸릴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안을 내놓았을 때 그 안을 가지고 적지 않은 어떤 부정적인 논의나 또 그런 감론들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비를 보기보다는 국민을 보고 국민과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그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큰 과제에 천착을 하셔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게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데 카메라가 굉장히 많으니까